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오늘은 금융 스페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공개해드릴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금융 앱 100% 파헤치기. 자, 저희가 그냥 모든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모든 금융사의 애플리케이션 나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가 그 많은 이득들을 다 가져갈 수 있을까? 그렇죠. 예. 꼼꼼하게 저희가 다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6개나 됩니다. 네. 예. 아주 빠르게 진행해야 돼요. 자, 먼저 권순우 기자가 우리가 이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살펴봐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맨날 점잖은 프로그램만 나오다가 이렇게 목소리 까시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 예, 굉장히 낯설은데 저도 그럼 오늘 좀 네, 편하게 네. 방송하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뭐 앱 할인에 버려 저 극장 앞에서 앱 팔고 뭐 맞아. 야, 네, 맞아요. 아니 뭐 지인들한테 항상 문자 보내가지고 맞아요. 야 내 거 앱 좀 가입해달라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네. 옛날 고등학교 선배가 네, 문자 네. 보내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싶은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만 해도 한 5번 정도 경험했거든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대부분의 좀 친구가 좀 있는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금융 앱이 한 5개 다 정도는 있죠. 맞아요. 핸드폰에 네. 있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금융회사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네. 보통 그냥 계속 써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 대학교에다 은행에서 돈을 많이 주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한 번 그거를 쓰기 시작하면 학생증에다가 이걸 카드를 만들어주면 네, 맞아요. 그거를 이렇게 거의 체크카드. 평생 쓰는 경우가 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이제 계좌 이동제가 시행이 됐어요. 이제 네. 계좌를 딱 누르면 다 옮겨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제 공과금 납부라든지 네. 세금 뭐 다 따로따로 가서 이렇게 했었어야 네. 됐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클릭 한 번으로 다 맞아요. 옮겨갈 수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굉장히 옮겨가기가 편해졌어요. 그리고 IT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네. 옛날엔 또 은행 가서 뭐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냥 모바일로 계좌를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게 그리고 그렇게 하면 더 싸게, 예. 뭐 더 좋은 이자로 예. 해주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네. 고객이 언제든지 이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기존에 있는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잡을 수 있을까? 새로운 고객을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어플리케이션 멤버십이나 포인트 같은 거를 통합을 함으로써 그 기존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네. 그 혜택을 보고 다른 사람이 유입이 되도록 네. 하기 위해서 금융앱에다 사활을 걸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많이 하니까 좋은데 요즘엔 많아도 너무 많으니까 금융 앱들이 이게 뭐 은행별로 하나씩 있고 그리고요. 그 은행별로 은행에서 하나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갖고 있잖아요. 이 서비스를 하려면 또 다른 앱을 다운받으라고 그러고요. 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은행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네, 네. 이 안에서도 관련된 앱들이 몇 개나 있어요. 예. 이거는 문제 아닌가요? 그게 워낙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모바일 플랫폼의 특징은 이게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갖고 네. 처음에는 이렇게 늘어나다가 갑자기 팡 켜요. 예를 들면은 한번 되기 시작하면 예, 예를 들어서 예. 처음에 예전에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을 때 문자 쓰지 뭐하러 그거 해 하다가 편한 걸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네. 급증했던 그런 것처럼. 그리고 옆에 사람이 쓰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쓰게 되는 그렇죠. 그것도 네, 있죠. 네. 그렇게 되면서 독점을 하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계속 밀어내고 있으니까 너무나 많게 느껴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을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금융회사별로 이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나한테 필요한 서비스만 하시면 돼요. 이것저것 아. 다 구경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첫 번째로 볼 게 신한은행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팬클럽. 신한 팬클럽 이것도 네. 많이들 쓰시는데 광고 네. 많이 봤죠. 이거는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그 신용카드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용카드 앱이요? 예. 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통합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데 네. 본질은 신용카드 앱인 거예요. 그리고 신한판을 이렇게 보면은 네. 앞에 이렇게 밑에 단에 QR 코드, 바코드 뭐 이런 게 이렇게 나와 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온라인으로 결제를 한다 컴퓨터로 네, 네. 그러면 컴퓨터에서 결제를 할 때 뭐 옛날에 공인인증서 누르고 뭐 카드로 네. 앱 띄워갖고 뭐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 지금은 거기 결제창에 QR 코드가 뜨면은 핸드폰으로 그냥 찍으면 돼요. 우리 저기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는 것처럼. 네, 편하겠네요. 그리고 네. 오프라인 갔을 때도 지금 신용카드 또 꺼내가지고 네, 뭐 카드 네. 이거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앱에 있는 바코드 늘려갖고 이제 갖다 내면 돼요. 편하네요. 그거. 오. 미리 준비해가지고. 네.
예. 괜히 뒷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됨으로써 그러니까 카드 앱을 그러니까 그 안에다 이제 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보면 포인트가 이 카드 쓰다 저 카드 쓰다 여기서 포인트 생기다 저렇게 포인트 생기다 헷갈리잖아요. 네. 근데 그 신용카드 앱으로 모아놓고 거기다가 금융 계열사의 어떤 포인트를 모으면서 네. 그냥 신용카드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쌓이고 네. 그리고 거기서 뭐 예금을 하거나 적금을 하거나 자동차 할부를 받거나 네. 뭐 보험에 들거나 이랬을 때 포인트가 막 쌓이는데 예전 같으면 여기가 따로 있던 거를 네. 신한 팬클럽으로 다 모아놓은 거죠. 아, 그러니까 신한 팬클럽을 사용하는 분들은 신용카드를 신한은행 신용카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은행 카드도 그리고 뭐 시티은행 카드도 다 신한 팬클럽에 모인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카드가 있는데 네. 카드를 쓰는 사람한테 일단 최적화가 돼 있고 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대출을 받고 싶다. 네. 그럼 신한은행에서 다른 대출을 은행들. 받으면 그거에 대한 포인트가 신한은행으로 쌓이는 게 아니고 신한 팬클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 때도 신한생명 보험을 들면은 거기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혜택이 일로 모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일로 다 모인다는 그 거죠. 얘기구나. 이렇게 들으면 네. 통합을 해주는 거니까 네. 더 간편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편하게- 막상 이걸 네.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뭐 다운 받아보고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네. 예. 신한 팬클럽, 좋아요. 이렇게 통합된 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 바탕화면도 굉장히 단순하게 해놓거든요. 그리고 진짜 파일 안에 깔끔해요. 들어가서 네. 이렇게 하게 놓지 파일들을 바탕화면에 다 깔아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김영로 앵커 자리가 보면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해서. 중구난방인 게 싫어요. 근데 네. 이 팬클럽은 약간 이거 너무 복잡한데 왜냐면 아이콘들이 한 화면에 중구난방식으로 다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온다는 느낌은 좀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거의 그 작은 화면에 제가 세어보기로는 한 15개의 아이콘들이 있더라고요. 이상 있죠. 예.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그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탕화면에다가 안 깔는 대신 폴더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신한 팬클럽을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폴더 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한 서점 팬클럽이 폴더. 책을 네. 사고 싶다 그러면 서점 어플을 깔아야 되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꽃을 사고 싶다 그러면 꽃가게 어플을 깔아야 되잖아요. 네. 그 어플들이 신한 팬클럽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딴 데 가서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거 깔고 저거 깔고 하는 게 아니고 저기 보면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책을 사거나 뭐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GS 뭐 슈퍼마켓을 이용하거나 그냥 그 어플을 열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계열사별로 들어갈 필요가 없이 예.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그럼 신한카드가 있는데 네. 어디를 가서 써야 나한테 혜택이 많이 올까를 하려면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 안에 있는 데가 제일 좋은 혜택을 주는 데인 거예요. 이거를 MPA라 그래가지고 네. 모바일 플랫폼 얼라이언스 동맹을 맺은 거예요. 네. 제휴처들하고. 네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어디 가야 제일 좋을까? 그냥 그 안에 있는 거 쓰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 신한은행 팬클럽을 내놓은 신한은행 측에서도 네. 어떤 뭔가 포부나 야심 같은 걸 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그럴까요? 이렇게 어색해서야 그래요. 우리는 인터뷰를 볼 건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면 저희 제작진 쪽에서 네.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죠. 네, 지금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요. 신한판 과연 어떤 포부를 갖고 있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 자산의 포인트를 보다 더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포인트를 모으고 또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불리고 이런데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플랫폼으로 가장 먼저 찾고 또 자주 찾는 디지털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인식이 완전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포인트라고 하면은 그 카드사에서 제공해주는 뭐 서비스의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말씀 우리가 들어봤던 것처럼 고객의 자산이다. 포인트 네. 우리 그렇죠. 돈이니까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자, 근데 그 멤버십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하나금융 그룹의 네. 임직원들로부터 네. 청탁은 아니지만 이게 부탁. 부탁을 좀 네. 많이 추천 좀 받았어요. 해달라. 권유. 네. 권유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 멤버십이 좀 가장 잘 돼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 인원도 엄청나게 모았다면서요? 예. 거의 700. 그러니까 아까 신한은 아까 카드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하나 멤버스는 그 멤버십 포인트 관리를 하기에 굉장히 맞아요. 유리한 네. 거라고 일단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어떤 식이냐면은 뭐 OK 캐시백도 있으시죠. 있어요. SSH도 있고 네. 네. 무슨 뭐 주유소도 있고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바꿔서 모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 멤버스 포인트로. 예. 그러니까
저는 OK 캐시백 10,000원 있으면 그게 하나머니 10,000원이 된다는 예, 예. 얘기예요? 만 포인트로. 그러면 그래요? 또 이걸 현금화 시킬 수도 있어요. 하나머니로 해서 돈을 찾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야. 포인트가 딱 그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OK 캐시백이면 OK 캐시백 맞아, 따로따로 관리가 돼 있는 게 귀찮잖아요. 네. 근데 9개 제휴처, 뭐 CJ1이라든지 SSG라든지 네. 그런 포인트들하고 전환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포인트를 하나머니로 바꿔서 현금으로 인출을 할 수도 있죠. 그래갖고 이게 여러 곳에 쌓이는 포인트를 모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포인트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저 되는 근데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맹점 발견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OK 캐시백을 하나머니로 바꾸는 거 말고 네. 하나머니 갖고 있는 걸 OK 캐시백으로 바꾸고 싶었거든요. 네. 그건 안 되던데요? 그냥 현금으로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맞네. 그러면 되잖아요. 아유, 왜 이렇게 세상 죄송합니다. 복잡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또 이게 특화돼서 맞는 거예요. 아까 네. 여기는 그 신한판 같은 경우는 카드에 네. 특화돼 있다 네. 그랬잖아요. 이거는 포인트에 특화가 돼 있다 아,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다른 포인트로 쓰고 싶은데 그럼 현금으로 찾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동화 기기에 가서 현금 카드 넣고서 현금을 찾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하나머니 이렇게 인출 자금 뭐 현금 찾을 거예요. 네. 그럼 자동화 기기에 가서 돈을 그냥 뽑으면 돼요. 네네. 뭐 따로 할 것도 없이 그냥 인출 카드 없어도 눌러놓고 그냥 그 포인트를 멤버스로 전환해가지고. 정말요?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이런 신세계를 와. 저희 작가님, 담당 작가님도 어제 처음으로 맛보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하이퍼 상태시거든요. 원래 방송할 때 안 내려오시는데 지금 내려오셔서 지금 본방사수하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네. 포인트. 이건 아저씨들한테 잘 어울리는 건데 네. 우리가 포인트를 잘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민망해서 저 뒤에 있어요. 사람 기다리고 네. 있으면 이거 찾는데 그러니까 종업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해서 안 돼? 혹시 뭐 있으세요? 뭐 있으세요? 그러면 네. 그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깔는데 이거 로그인이 안 돼. 네. 그래갖고 로그인했고 맞아요. 눌러보니까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 그래갖고 막 앞에는 이제 맞아. 바코드 이거 기다리고 있고 맞아요. 그러다 뒤에 안 하다 사람들 말어. 줄 서 있고 그냥 해주세요. 그렇게 네네. 하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 원클릭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가맹점들하고 제휴를 맺어갖고 네. 카드를 긁고 나면 돌아서서 왔을 때 문자가 와요. 팝업이 떠서 포인트를 쓰시겠습니까? 나중에 나중에 눈치 볼 필요 없어. 눈치를 안 봐도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디서 포인트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포인트만큼 신용카드 결제 대금에서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거 좋네. 이야, 그거 좋네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앱카드처럼 그 안에서 그 가맹점들을 다 연결하진 않지만 네.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발달이 돼 있는 거죠. 역시 뭐 포인트도 네. 통합을 해줄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포인트를 현금화도 시킬 수 있고 그렇죠. 내 통장 그 계좌가 있다면 계좌 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네. 편리한 것 같은데요. 네. 이쯤에서 인터뷰 한번 들어봐야겠죠? 들어봐야죠. 예, 인터뷰 보시죠. 자, 한번 보시죠. ATM 출금, 내 계좌로 입금, 보내요, 충전하기 등 금융 서비스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 신용카드사에서 적립된 하나머니를 갖다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멤버스의 기능을 갖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실제로 이제 저런 걸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뭐 좋아요. 저는 좋았었는데 하나 멤버스 못지않게 많은 부탁, 권유, 청탁이 들어왔었던 것이 위비톡이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예. 좀 안에서 뭐 압박도 어느 정도 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네.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저도 하긴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운을 받으면서 광고를 봤더니 카카오톡 쓰지 말고 위비톡 쓰자 뭐 약간 이런 스탠스더라고요. 그래서 예. 야 이게 가능하기나 한 소리냐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위비톡은 상황이 좀 어때요? 그 아까처럼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네. 그 우리은행 금융 플랫폼은 위비톡만 쓰는 건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위비톡하고 네. 위비뱅크하고 위비마켓하고 위비멤버스라는 네 가지 플랫폼을 네. 골고루 활용해야 제일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네. 했을 때는 특정 어떤 것에서에 대해 서비스를 네. 아까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뭐 카드면 카드, 현금이면 네. 현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은행은 포부가 커요. 야 IT 회사가 금융을 한다며 금융이 IT 할래? 이야. 그러니까 이야, 위비- 애플급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나중에는 남의 은행 플랫폼에다가 그걸 얹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겹치게 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긴 그러네. 네, 카카오톡 보니까 내가 우리은행 이거 저건데 돈 보내기를 하는데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격이 되는 거네요. 지금이 그렇죠. IT 회사니까 그런데 그렇죠. 네. 남의 은행 플랫폼에다 그걸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애매해지네요. 네. 진짜 만약 카카오가 기분 나쁜데 나 안 할래요. 이러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네 가지 플랫폼을 어떻게 조합을 하게 되냐면요. 네.
위비톡에는 메신저 기능 말고도 그 매거진이라든지 여행, 웹툰, 맛집 이런 생활 정보 서비스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은행 앱을 하루에 몇 번이나 열어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정보도 보고 톡도 보내고 하는 게 위비톡이란 플랫폼이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은행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위비뱅크. 네. 위비뱅크에는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에 있는 상품이 아니라 비대면 채널에 맞는 상품들만 들어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뭐 비대면 대출이라든지 비대면 네. 예금이라든지 그런 걸로만 돼 있고, 그러면 여기 위비 마켓은 우리 은행에 그 거래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중소기업들.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팔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 쇼핑. 또 우리은행 이용 고객들이 그 네. 위비 마켓에서 상품을 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중소기업들을 위한 마켓이 또 따로 그 하나의 탭으로 그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역 특산물 탭도 있고, 아, 맞아요. 지역 특산물 탭도 있고, 그리고 특가 그런 것도 있고. 기획전도 예, 있고. 그럼 거기서 또 이제 포인트 같은 게 그러면은 이제 은행 거래를 하다가 뭐 톡을 보내고 거기서 뭘 거래를 하고 그러면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쌓인 포인트가 위비 멤버스로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런 네. 포인트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모바일 서비스들을 우리은행이란 플랫폼으로 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톡도 보내고 기사도 보고 여행 정보도 얻고 그다음에 은행 서비스도 하고 이런 거를 우리은행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하겠다는 굉장히 야심찬 계획인 거죠.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위비뱅크의 포인트는 우리가 위비 꿀머니라고 부르는데 네. 제가 들어가 봤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8군데밖에 없던데요. 예, 그리고 이제 되게 일단은 작아요. 예, 일단 현금으로도 쓸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우리은행의 단점 중에 하나가 계열사가 별로 없어요. 네. 민영화를 하느라고 계열사를 다 팔아버렸거든요. 네. 대신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이용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들 있잖아요. 네. 그럼 모든 수수료가 꿀머니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은행 좋네요.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그냥 꿀머니로 그냥 수수료가 다 차감이 돼버리는 사실 거예요. 그건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 아까 수수료로 다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우리은행은 어쨌든 어. 은행이라는 것이 중점이 돼 있기 때문에 은행 수수료에 한해서는 그 뭐든지 그냥 그 포인트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은행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볼까요? 네. 멤버스 포인트가 현금 시장 또는 결제 시장을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드 시장보다 더 뛰어난 결제 하나의 수단이 될 거고 아무래도 현금이 필요 없는 그런 시장에 포인트가 아마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봤죠. 이번에는 국민은행 한번 가볼게요. 국민은행에는 좀 특별한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요. 예, 리브라는 네. 앱인데 뭐 네. 생활금융 플랫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들 하는 얘기잖아요. 생활 속에 밀접한 고객에게 친밀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그 목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리브에 대해서 네. 또 다시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는 일정 관리 앱이에요. 금융 캘린더 앱이 아니고요? 그런 금융 앱이 아니고 그냥 캘린더 앱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뭐 어떻게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봐요. 캘린더 앱인데 네. 휴대폰으로 일정 관리 많이들 하잖아요. 네,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다. 네. 그럼 거기다 일정을 체크를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친구들을 만나는데 밥을 먹었어. 네. 그러면 더치페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정 앱에 금융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치페이를 일정 앱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여행자 보험을 그냥 거기서 일정을 정하잖아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일정을 적어 놓으면서 여행자 보험을 여기서 그냥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친구 결혼식이 있다. 네. 그럼 결혼식 체크해 놓고서 거기서 그냥 청첩장 보고서 바로 그 송금. 경조사비를 그냥 송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누구의 뭐 조의가 있다. 네. 상이 있다. 그러면 상을 정리했고 경조사 보내기 서비스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정 앱인데 거기에 일정과 관련한 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괜찮네요. 그거 괜찮네요. 어. 그리고 이거 네. 깨알 같은 재미가 또 하나 네. 있는데 딱 있다가 여기 은행 어디 없나? 네. 했을 때 은행 찾는 기능이 있어요. 아, 이거 되게 불편했거든요. 진짜. 이거보다 더 깨알 같은 거. 네. 번호표를 미리 뽑는 기능이 있어. 그거 좋다. 야, 이거 좋다. 이게 제일 좋아, 좋다. 좋아. 제일 좋은 예, 것 같습니다. 이거 좋네요. 모바일로 번호표를 딱 뽑아 놓으면은 네. 가서 뽑으면 또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뽑아 놓고 가는 거예요. 이런 깨알 같은 사이렌 와. 오더 느낌 네. 나요. 예. 근데 저 이거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핸드폰에 있는 일정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동기화가 돼요. 동기화가 예, 돼요. 그것도 좋네요.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좋네요. 굳이 여기에다 입력하고 저기에다 또 입력하고 이럴 필요 없이 아. 내가 쓰는 일정 입력하고 그다음에 핸드폰에 있는 일정을 가져오기 하면은 그걸 바로 다 되더라고요. 예. 어. 그러니까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통합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한테는 그 네. 스타뱅킹이라는 은행 앱이 따로 있어요. 네. 근데 그 은행 앱을 몇 번이나 열어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걸 생활 속에서 일정 관리 앱은 항상 열어보니까 네. 그 일정 관리를 하면서
좀 이렇게 거기에서 필요한 금융 서비스는 이곳에서 다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은행 앱으로 사람을 집중시키는 게 아니고 일정 관리 앱을 통해서 사람을 집중시키는 네.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한 대책입니다. 고객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네. 같은데요. 네. 이쯤에서 우리가 또 들어봐야죠. 할 게 있죠? 들어봐야죠. 인터뷰 보시죠. 기존에 이제 지인 간의 송금 개념으로 저희 간편 송금을 만들었는데요. 그 의미는 이제 계좌번호를 몰라도 보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사를 낼 때 더치페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경조사나 아니면 모임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기능들과 관련돼서 뭐 청첩장을 보낸다든지 모임 회비를 관리한다든지 그런 기능과 접목해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렇게 듣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앞에 소개한 것과는 약간 방향성이 좀 달리 접근을 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예. 인터뷰 나가는 동안 정신 차려봤더니 근데 이런 비슷한 서비스는 다른 핀테크 기술이 이렇게 합쳐서 핀테크 업체들에서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거?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앞단은 카드다, 멤버십이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리브는 일정 관리 앱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농협은행의 오런뱅크는 은행 앱에 일정 관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건 또 다르네요. 네. 또 다르네요. 컨셉이 조금 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활금융 플랫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플랫폼은 리브하고 오런뱅크가 좀 이렇게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리고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 기술도 많이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오픈 플랫폼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핀테크 기업들이 서비스 개발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은행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테크 기술을 만들어봐야 그렇죠. 이게 금융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네. 맞아. 그래서 농협은행은 자기네 플랫폼을 열었어요. 오. 예, 이거 만약에 은행하고 거래를 하려면 니네가 개발을 할 때 은행에 그 플랫폼이 필요할 테니 네. 니네가 와서 개발을 해. 우리가 열어줄게. 그리고 은행 어플을 만드는데 야 우리 우리 송금 서비스보다 네 송금 서비스가 더 좋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핀테크 기업 중에는 토스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 토스가 오런뱅크 안에 그냥 들어와 있어요. 그래요. 이야. 저 토스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사용하고 있는데 되게 진짜 많은 편해요, 걸 저. 사용하네요. 저 진짜 편해요. 누구한테 네. 송금 보낼 때 전화번호 찍어서 보내도 되고요. 네. 그냥 지문 인식으로 한 번에 그냥 가다 보니까 공인인증서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 어플이 없어도 그냥 문자로 가요. 맞아요. 문자로 가요. 그래요? 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개 애플리케이션 봤지만 대부분이 계좌가 있어야지 예.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자체 계좌가 토스가 따로 있어요. 따로 이게 만들어져요. 토스가 들어가 있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아까는 그러니까 리브는 네. 일정 관리 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오런뱅크에는 그 일정 관리 앱인 그 SKT의 썸데이가 들어와 있어요. 그게 또 따로 있어요. 좀 특화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열어놓고서 나중에 뭐 다른 서비스 있으면 또 갖다 붙이면 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클라우드 펀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더불어라는 그 핀테크 회사의 서비스가 들어와 네. 있고 오프라인으로 결제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MT기라는 회사의 서비스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좀 이렇게 농협은행의 색깔을 조금 보여주는 건데 네. 송금 기능 중에 큰글 송금이 있어요. 그래. 그게 뭐예요? 아무래도 소비 고객층이 네. 농협은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잘 안 보이니까 네. 그거 큰 글자로 이렇게 보게 하면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 맞나요? 예, 맞아요. 네, 예.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농협은 이제 그런 또 깨알 같은 재미가 네. 있고 이게 앱인앱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앱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쓰다 저거 쓰다 하면 로그인을 몇 번씩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고 은행이 워낙 인증이 엄청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증을 한번 하게 되면은 다른 거 굳이 뭐하러 또 인증을 하냐. 오. 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계열사들 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를 산다 그러면 오토론, 네. 오토 네. 할부, 오토리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생활의 스토리와 연결을 시켜서 많이 얘기를 해요. 네. 예를 들어 일정을 한다 그러면 SKT의 그 썸데이에서 일정을 잡아서 송금은 토스로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여행을 가려 그러면 여행자 보험을 들고 네. 하는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런뱅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좀 알 수 있네요. 올원뱅크. 모든 그러네요. 것이 한 곳에 들어가 있다. 예,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네. 특이하다고 봤는데 로그인 네. 방식이 되게 특이해요. 로그인이 뭐 우리가 뭐 로그인할 때 뭐 공인인증서를 쓰기도 네. 하고 요새는 NFC 카드 되기도 하고 네. 뭐 지문 인식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여기 얘가 이게 다르면 여기는 지문 인식하고 여기는 맞아요. NFC 되고 여기는 또 비밀번호 누르라고 그러고 맞아. 네, 그래서 네. 달라요. 여기는 그 인증 방식이 5개가 그냥 있어요. 쭉 있어요. 하고 싶은 거 하면 그러니까 나 이거 원래 하던 거대로 그냥 하면 돼요. 선택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있는 편하게 쓰던 사람은 거. 공인인증서 눌러서 하면 되는 네. 거고 NFC 태그 하던 사람은 NFC 태그 하면 되는 거고 네. 핀번호 쓰던 사람은 그냥 핀번호로 하면 됩니다. 오.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시간이 또 있죠. 뭔가요? 농협은행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희 오른뱅크는 소비자의 생활 스토리를 반영한 금융 백화점을 구현하였고
특히 여행 갈 땐 여행 정보 및 여행자 보험이 가능한 여행 패키지와 차를 살 때 오토론 패키지, 모임 후에는 더치페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공동경비 분담 등을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네. 인터뷰 코너 듣고 오셨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래요. 하나씩은 이제 빠르게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얘기를 한 거니까 이해는 돼요. 네. 근데 진짜 많네요. 이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음. 제일 처음에 제가 했던 질문이 이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니에요? 너무 네.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금융에 너무 많고 좀 정리가 좀 안 되는 기분이 있거든요. 예, 그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은행들은 은행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너무 금융에 이렇게 올매이지 말자. 네. 이게 뭐 생활하면서 하는 편리함을 중요하게 생각해 되니까 그럼 은행이란 무거운 플랫폼을 꼭 끌고 갈 필요가 있냐라는 전략을 네. 쓰고 있는데 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음. 야, 뭐가 이렇게 많냐. 어. 그냥 하나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그 뱅킹 앱, 네. 그 금융상품몰, 그리고 화상상담, 퇴직연금이라는 4개의 어플을 쓰고 있었어요. 기업은행은 사실.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다 합쳐서 아이온뱅크를 만들었어요. 앱을 여러 개 다운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하나에서 뱅크 앱 하나로 다 통합을 해가지고 오. 요새 광고 많이 하잖아요. 뭐 네. 아이온 뭐 하잖아요. 네, 그 그런 플랫폼을 총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예,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24시간 또 하나의 그 차이가 그 자산 관리 서비스인데 네. 상품을 선정을 해줄 때 상품을 추천을 할 때 이 상품이 좋아요라고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계좌의 잔고라든지 네.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야 당신한테는 이런 상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상품을 제시를 하고 이게 또 한 군데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아무 때나 또 접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24시간 언제든지 251개 금융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전체 은행 업무의 한 95% 정도를 아이온뱅크를 한 통해서 앱에서 그러니까 괜찮네요. 이 IBK 기업은행이 하고 있는 것은 뭐 특별히 새로운 경험을 해주게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를 아주 편리하게 한 곳에 모아보겠다 이런 개념이겠네요. 그러니까 뭐 생활금융 그런 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네. 말고 은행 앱은 그냥 이거 하나만 쓰자. 이거 하나만 쓰자. 그렇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또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저희가 또 기업은행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인터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예. 들어보시죠. 네, 아이온뱅크의 장점은 우선 은행 창구 업무의 95% 이상을 아이온뱅크 앱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장점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의 금융 자산과 또는 생애 주기별 자체적으로 그 생애 주기별 금융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탑재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해외 IP 차단 서비스나 휴대폰 명의 인증 서비스와 같은 보다 안전한 전자금융 생활을 위한 보양 서비스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6개의 애플리케이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구나. 나는 사용해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미 이렇게 많이 나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에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가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멀리 생각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은 사용을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혜택이 좋죠. 최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아.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집을 사려고 그러면 부동산 가서 물건을 알아보고 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근데 모바일 환경에서는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 앱에다가 금융 서비스를 넣을 수도 있고 네. 금융 앱에 그 부동산 앱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서 우리은행의 뭐 방콜론 이런 거는 부동산 114의 어플 방콜에서 이걸 안내를 확인한 다음에 론을 그냥 거기서 바로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 더 이상 금융과 산업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 그러면 내가 그 어떤 지급 결제를 사용하는 모든 환경이 금융회사라는 인식도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예, 네. 리브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냥 일정을 뭐 이렇게 수행을 하고 일정 관리하고 친구 만나다가 하다 보니까 돈 결제할 일이 있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바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따로 은행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네. 아니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급 결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 머니가 사실상의 돈으로 변해요. 네. 그리고 포인트 머니를 사용하는 것이 적립하기도 좋고 쌓기도 좋고 네. 거기에 혜택을 더 많이 주게 되면은 더 이상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는 현금으로 안 갖고 있고 현금을 포인트로 바꿔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현금을 쓰는 것보다 포인트를 쓰는 게 더 이익이 많기 때문에 네. 현금을 쓰지 않고 현금을 포인트로 바꿔서 쓴다거나 네. 아니면 내가 월급이 들어오면은 그 월급을 통장에다 보관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머니로 바꿔서 포인트로 보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트코인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것도 그런 거거든요. 현금을 보내려면 이런저런 현금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잡한데 포인트 머니로 하면 포인트 주고받는 너무나 쉬운 과정들로 네.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
플랫폼들은 우리 생활에 훨씬 더 밀접하게 다가오게 될 거고 네. 우리는 그거를 금융을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환경으로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6개, 시중 6개 은행의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하나하나 그 장단점까지 살펴봤고요. 만약에 오늘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은 혹은 주변에 그 금융 애플리케이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방송을 그분들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희 시청률도 올라가겠죠?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애플리케이션 100% 파헤치기. 오늘 권순우 기자 수고해 주셨고요.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